요즘 주변에서 아시는 분이 요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요양원이라고도 하지만 내 노후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참 쓸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도 있듯이 못 걷게 되는 순간 건강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무릎도 온전히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사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절 연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관절 문제로 인해 낙상하게 된 분들의 4명 중 1명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관절염 상식은 다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찬바람이 불면 더한 고통, 관절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90%는 관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간은 206개의 뼈와 139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관절입니다. 쑤시고 아픈 관절을 그대로 방치하면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대국민 질환 퇴행성 관절염은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관절 건강 수명은 평균 60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임을 감안하면 관절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고통받는 기간이 무려 20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만 평생 관절에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 것입니다. 체중과 수명이 늘면서 현대인의 관절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목과 허리, 어깨와 무릎, 엉덩이 등 부위를 가리지 않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싼 손상으로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속 관절은 하루에 움직이는 횟수만 무려 10만 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많이 사용하니 연골이 닳을 수밖에 없겠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리는 관절염은 특히 여성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2021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비율은 남성이 33.3%인 반면 여성은 66.7%로 약 2배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를 기점으로 급감하면서 발병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절염을 방치하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관절염이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16%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과 심장병 모두 염증이라는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세포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관절염을 방치하면 연골 마모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없애기 위해 물을 내뿜는데요. 무릎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 연골 사이의 윤활 기능은 떨어지고 마모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재수술은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관절염을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만성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떠돌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65세의 관절염 환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할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뇌세포까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관절염 환자의 70%가 인지장애와 같은 뇌의 손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치매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관절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절 통증과 관절염의 원인은 바로 연골의 손상입니다.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꼈다면 이미 상당 부분 관절염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한번 연골이 닳아 없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소모성 기관인데요. 평생 3mm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연골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관절 연골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을 파괴하는 강력한 위험 인자는 MMP입니다. MMP란 관절 조직의 분해 효소입니다. MMP는 조직 재생 및 조직 형성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과도해지면 조직 내의 콜라겐이 분해되어 염증과 섬유화, 종양 등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MMP의 발현이 과도해지게 되고 이것은 연골에 있는 콜라겐을 파괴하여 연골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MMP의 계속되는 분비와 활성화로 연골은 완전히 붕괴되고 관절은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골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MMP를 케어해야 합니다. 관절을 분해하는 이 MMP를 잡을 MMP 저격수가 바로 타이보 추출물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생하는 타이보 나무에서 추출한 원료인데요. 타이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종종 다루어졌고 의사들 사이에서 그동안 회자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타이보 나무는 신의 은총을 받은 나무라고 불리며 잉카 제국 때부터 원주민들은 이 타이보 나무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타이보 나무 한 그루에서 유효 성분 0.1%밖에 안 되는 극소량만 추출 가능한 귀한 원료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불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이보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기능성 원료인 타이보 추출물을 섭취하고 12주 경과 후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인 타이보 추출물의 동물 시험 결과 섭취 4주 후 대조군 대비 무릎 연골의 두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통증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평소에 무릎, 어깨, 허리 통증에 바람 잘 날 없으셨다면
타이보 추출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올바른 타이보 추출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타이보 추출물의 지표 성분인 베라트릭산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 연골 건강을 위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타이보 추출물에 있는 핵심 성분인 베라트릭산 덕분입니다. 베라트릭산 함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와 그 함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핵심 성분을 손상 없이 추출할 수 있는 저온 추출 공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순물 없이 손상 없이 핵심 성분을 잘 추출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타이보 추출물 원산지가 브라질산인지 확인하세요. 타이보 원물을 한국에서 추출해야지만 브라질산이라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추출하면 인도산, 미국에서 추출하면 미국산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원물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추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기타 가공품, 고형차, 캔디류들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중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보 추출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제품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 프로멜리스 관절연골엔 타베트리 제품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베라트릭산 함량이 8.46mg이고 미국, 호주, 한국, 세계 3개국의 특허를 받은 저온 추출 공법으로 제조하였습니다. 타이보 추출물 원산지는 브라질이며 한국에서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멜리스는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브라질에서 아마존까지 타이보 나무를 찾아 추출하여 원료부터 추출까지 총 372시간 오랜 시간 공들여 프로멜리스 관절연골엔 타베트리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개별 인정형 원료인 타이보 추출물뿐만 아니라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등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추가 배합하여 총 13중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낌없이 들어간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전국 팔도를 누비는 파이팅맨 이정용 씨를 아시나요? 이정용님의 팔도를 걷는 비결, 바로 프로멜리스 관절연골엔 타베트리입니다.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멜리스 타베트리, 프로멜리스 관절연골엔 타베트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관절 연골 건강,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